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서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의 유동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역대 고점을 지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향후 네. 시장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몇 주 전이었죠. 네. 6월 18일이었는데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 미국 증시가 제법 하락을 하면서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인상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 미국 증시는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높은 정부 부채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 이런 것들은 미국 증시의 리스크, 위험성 요인입니다. 하지만 향후 인플레이션이 2%에서 2.5% 정도 수준으로 안정을 찾고 또한 성장률도 안정적으로 2에서 3% 정도가 나타난다면 계속적으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1.5%에서 높게는 2.5% 정도 수준의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2, 4분기 실적이 오는 7월 말, 8월 중순, 9월 달 이렇게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향후 8월 중순까지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달러 지수는 90에서 93 정도의 안정화가 나타나고 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1.5%에서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는 모습 보여주면서 또 2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향후 2, 3개월 정도 썸머 랠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따라서 지금은 투자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전해주셨는데 혹여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도 이 이슈는 계속 일어날 겁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이죠. 저게 나와 있듯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3.9%나 증가를 했고 또 근원 수치를 보면은 3.4% 증가를 했고 또 전달 대비해서는 0.4%포인트나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예상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1.5%에서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천천히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법 긴 기간 동안에 박스권에 유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고용시장 때문에 그런데요. 고용시장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한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1980년대 이후에 워낙 이게 자동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노동 집약형에서 지식 집약형으로 네.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노동 참여율을 보시면 닷컴 버블 시대의 67%, 산업재 버블 시대의 66%, 골디락스 구간의 64% 수준 대비해서 월등하게 낮은 즉 61.6% 정도 수준 현재 그런 수준의 노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 이상 크게 치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아마도 미국의 금리는 낮은 시대로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 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부분을 보려면 네. 결국은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가장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았던 시대가 1946년 이때예요. 거의 120%,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의 금리가 어땠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금리는 박스권을 유지했어요. 굉장히 낮은 박스권이었는데 2에서 3%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을 약 14년 동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 구간에 증시는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저점 대비해서 400% 이상, 45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떠냐? 아까 보여드렸듯이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107.6% 정도 되고요. 또 2023년, 2년 이때 되면
계속 올라가서 결국 2023년에는 1946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0% 돌파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리를 높게 올릴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부채 비율이라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낮은 금리 시대를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에서 3% 밴드였다면 앞으로는 1.5에서 2.5% 밴드를 짧게는 뭐 3년, 길게는 7년 가까이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에는 골디락스 구간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이 구간에 미국의 S&P가 40% 이상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이 6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3년은 향후 미국 경제와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자, 결국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즉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로 좋은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있으면 지금 미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또 숫자가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나온 가계부채 비율을 보시면 GDP의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경기 선행 지표도 100 이상 위로 올라왔고요. 계속적으로 확장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S&P와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고 잔존 가치를 돌려보면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은 두 자릿수 이상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들여다보는 식센스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6가지 지표를 놓고 보면은 밸류에이션, 이익 모멘텀, 유동성, 경기 선행 지표 그리고 정책 환경이 다 높은 점수가 나오고요. 주식 선호도만 0점으로 뉴트럴, 중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총점이 4.5점이라는 것은 6점 만점에서 저렇게 높다라는 것은 네. 지금은 적극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반기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주 비중을 70%로 가져가고 가치주 비중을 30% 정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상존하기 때문에 네. 가치주를 경기 민감주를 금리 민감주를 안 가져갈 수는 없고요. 한 30%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낮은 금리 시대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다면 성장주의 매력도는 충분히 계속 상존한다. 따라서 70% 정도를 성장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비중을 70%, 신흥국 비중을 30% 정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선진국은 나스닥이나 나스닥 100 성장주, 그리고 또 다우존스의 가치주, 그리고 또한 유럽 쪽, 독일, 네. 스웨덴, 영국, 스위스 이런 쪽이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나스닥 100, 나스닥, 러셀 2000, 다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흥국으로 보면은 역시 여전히 대만과 한국의 매력도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쪽에서 대해서는 계속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